바로 귀 속입니다. 귀 속에 우리가 곰팡이를 집어넣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니 내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네. 귀 속이 간질간질할 때가 네.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간질간질한가? 누가 내 욕을 하나 뭐 어쩌나 해갖고 그냥 이렇게 저 면봉으로 파내거든요. 네. 파내면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고 그냥 이렇게 귀지나 뭐 저기 어떤 때 놀이끼리 한 물이 묻어서 나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귀가 간지럽다고 다 곰팡이는 아니고요. 이제 여름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귀 속이 좀 축축해지기 쉬운 데다가 또 원래 이제 귀병이 잘 생기는 분들은 이 세균의 그런 분비물로 인해서 귀 안이 좀 습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곰팡이 서식지가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귀지가 많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이 된다 싶을 때는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귀지를 파내지 말라고 하지만 안 파낼 수 없을 정도로 귀지가 많이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귀지가 아니라 어쩌면 곰팡이라는 얘기잖아요.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못 견딜 정도로 많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귀 팔 때도 중요한 게 면봉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물 들어갔을 때도 면봉으로 닦아내는데 예.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균을 더 깊숙이 밀어낼 수가 있고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 또 우리 그 귀 속에서 약간 면역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닦아내니까 오히려 귀병이 생기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면봉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물기가 살짝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귀 속에 생겨 우리 가족에게 전염까지 시키는 곰팡이. 그런데 이번에는 치명적인 병을 부르는 곰팡이가 우리 몸속에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볍게 피부 질환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우점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식도에 생기는 캔디다라든지 아니면 뭐 진균성 폐렴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질염 그리고 암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빨리 퇴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여름철에 더워지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외출해서 돌아온 다음에는 씻어야죠. 근데 너무 또 씻기다 보면 우리 피부도 그렇고 뭐 생식기도 그렇고 너무 자주 씻다 보면은 이 면역 물질이 다 씻겨져 내려가요. 근데 곰팡이는 면역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물과 접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우나라든지 수영장에서 흔히 옮는 병이 있어요. 네. 질염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이제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염력도 굉장히 많고 여성들에게는 뭐 생식기에 걸리는 감기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이죠. 네, 정말 그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데 오히려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질염 어떤 건가요? 되게 이제 증상이요. 평소보다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따갑거나 아니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질염도 결국은 면역력이랑 관계돼서 호르몬 변화가 있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는데 왜 질염이 걸렸을까? 그런데 결국은 이 여성 호르몬의 그런 어떤 방어 기전이 무너지면서 나쁜 균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질염을 이제 젊은 나이 면역력이 좋은 여성들은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자꾸 재발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경부염증이라든지 골반염까지 번질 수가 있고요. 그 합병증으로 복막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초기에 잘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병을 부르는 곰팡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몸속 곰팡이를 잡는 특급 비결을 공개합니다. 네, 김태현 씨. 사실은 뭐 집안에 곰팡이가 있어도 굉장히 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 곰팡이가 살고 있다는 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몸속에 곰팡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 중요한 게 곰팡이가 우리 몸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어떻게 높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곰팡이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키워라. 자,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면역력 높이려면 네. 뭐니 해도 음식이죠. 음식. 네,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그 버섯이랑 유산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식. 네. 버섯 속에 있는 그 베타글루칸, 이거는 이제 항암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버섯과 유산균을 추천합니다. 자, 신동희 원장님, 버섯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 매우 좋은 음식이죠. 매우. 예, 면역력이라고 하면 한의학적으로는 정기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몸 안에 이 정기가 충분하면 나쁜 기운, 그러니까 뭐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되겠죠. 이러한 기운들이 몸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들이라고 하면 버섯뿐만 아니라 그 겨우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겨우살이 그리고 또 동충하초도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버섯, 동충하초, 겨우살이의 공통점은 기생식물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와서 기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그 성분 때문에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균들이 몸 안에 들어와 주는 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 예. 산소 깊은 곳에 우연히 가가지고 그 높은 곳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장대로 이게 탁 쳐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보더니 이거 겨우살이네 이러대. 그 집에 있어요. 예, 뭐 겨우살이는 뭐 항암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네. 자, 곰팡이를 잡기 위해 면역력을 키워라. 버섯 그리고 유산균 음료도 도움이 됩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 뭐 유산균은 워낙 유명해져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산균이 면역에 도움이 되냐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 몸속에서 이런 면역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장 속에서 면역 체계의 수비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유익균인 유산균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수비가 약해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가 공격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은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서재권 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연분만한 아이가 면역력이 더 뛰어난 이유가 유산균하고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자연분만을 했다면 엄마의 그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그 산도에 유산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아이가 나와서 이 태어나서 한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그 면역 체계를 장에 자리를 잘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일단은 장에서 그 유산균 수 때문에 면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균을 먹으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피부에 있지는 잘 않거든요. 따라서 이 산도를 통해서 직접 자연분만을 통해서 얻은 면역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첫 면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경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곰팡이균을 잡는 방법은 살아있는 애들이 잡을 수 있어요. 누구냐 하면 버섯도 사실은 균체거든요. 네. 그리고 유산균도 균이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비율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곰팡이균 숫자를 줄이면 곰팡이균이 우리 몸에 유해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좋은 것들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곰팡이를 곰팡이로 잡아라. 내 몸속 곰팡이를 없애는 비결. 자, 다음은 뭡니까? 네, 면역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곰팡이의 먹이를 없애는 거죠. 예.
곰팡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해서요. 이 우리 입속부터 시작해서 구강이라든지 또 질까지 이렇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곰팡이균이에요. 근데 바로 이 캔디다의 먹이가 되는 게 이런 백색 가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탕이랑 정제된 밀가루가 있는데요. 네. 예. 그리고 또 왜 좋아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 바로 이 캔디다 알비칸스와 이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 성분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허. 근데 글루텐 자체도 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문제는 설탕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떨어뜨리면서 곰팡이의 먹이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무좀 있는 분들 또 곰팡이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밀가루나 설탕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곰팡이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비결. 다음은 또 뭡니까? 네, 먹이도 없애고 우리 면역력 높이고 마지막으로 이 곰팡이가 살기 싫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 많은 곰팡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국은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환경 자체를 곰팡이가 살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곰팡이가 살기 싫은 환경으로 바꿔라. 홍승철 교수님,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예,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습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습도. 습도를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잘 좋아하는 습도가 이제 한 60% 이상 정도, 곰팡이가 아주 서식하게 좋아지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내 환경에서 습도를 45% 혹은 35% 이하 정도로 낮추면 상당히 그 곰팡이 번식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저 습기 좀 없앤다고 저기 하마 이걸 갖다 사다 놓고 그리고 그것도 한두 개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수십 개 사다 놔야 돼요. 거기다 또 제습기도 방법마다 놔야 되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돈 좀 안 들이고 이런 거 싹 없애는 거 이런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럼 앞으로 나가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우선 집안에서 가장 습도가 높은 공간은 역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욕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욕실에서 그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환풍기를 이용을 해서 그 뜨거운 습기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빨리 빼내는 방법.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로마 캔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양초들을 욕실 안에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켜놓으면 그 욕실 안에 있는 습기들도 일정 부분 감소를 시켜주고 네. 또 좋은 향이 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나쁜 악취들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네. 아울러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장마철이 되면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들이 아주 눅눅해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일 좋은 건 물론 햇빛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장마철이라 햇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함정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베이킹 소다들을 어허. 침구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줍니다. 아, 예. 그리고 좀 잠깐 놔두면 이 친구들이 그 침구 안에 있는 습기들을 쫙 머금어요. 네, 그다음 얼마 정도 놔둬?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깨끗이 다 빨아들이면 그냥 훨씬 더 뽀송뽀송한. 예. 자,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물 먹는 땡땡 뭐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하고 또 최근에 또 제습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 또 적지 않은 또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습기 제거제를 좀 소개를 좀 이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 안 드는 천연 습기 제거제입니다. 네, 아마 집마다 다 이렇게 이런 페트병들 많이 있을 텐데요. 우선 예. 페트병을 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잘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이렇게 좀 잘라냅니다. 그럼 잘라내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부직포, 뭐 함지, 뭐 창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뭐 그 여의치 않으시면 물티슈 잘 말린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 병 뚜껑을 이렇게 놔두고 고무줄로. 여기다가 고무줄로 잘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단히 봉해놓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딱 놔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라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아주 손쉽게 그 화학약품상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염화칼슘을 여기다가 이제 부어놓습니다. 네, 이렇게 부어놓고 이 위에 이제 여기 다른 이물질들이 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해서 덮어놓습니다. 이런 형태로 놔둬서 집안에 습기가 많이 있잖아요. 옷장 속이라든가 뭐 구석진 곳 이런 곳에다 이걸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공기 중에 있는 습기들이 이 염화칼슘이 이제 머금게 됩니다. 이 녀석은 자기 몸의 질량의 14배까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함축된 그 습기들이 이 밑으로 해서 이제 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차고 나면 이렇게 열어서 버리고, 예, 다시 재사용. 또 하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거 뭐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여름은 장마철 때 다 보내겠네요. 예, 뭐 염화칼슘을 이제 보충을 해주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열 효과를 때 볼 수 끼면 있습니다. 들어야 되겠네요. 아, 뭐 그렇게. 구석구석에 갖다 놓고. 네네, 구석구석에 갖다 놓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곰팡이가 뭐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예. 그럼 이것을 이제 그 처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화학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좋은 균들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한 2스푼 정도 넣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인데요. 물을 반드시 먼저 넣으셔야 해요. 여기에 있는 건 식초인데 식초를 먼저 넣으면 이 녀석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약 한 컵 정도를 여기다 부어 넣습니다. 그 이후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예, 집어넣고요. 예, 벌써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잘 좀 이렇게 휘저어서 잘 섞이도록 놔두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을 집에 아마 이렇게 쓰고 남은 이 스프레이 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분무기 통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아주 하기 쉽겠네요. 네, 뭐 아주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 베이킹 일이고요. 소다하고 식초만 있으면 네, 물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집에 그 키친에 그 키친 타올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뿌려줘서 충분히 적시고 난 다음에 이 녀석들을 곰팡이들이 많이 끼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하. 붙여주고 한 2시간 정도 놔두면 이게 안에서 이제 불죠. 불어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살짝 떼어내면 키친타올에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실 이제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 녀석들은 잘 한 번에 제거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볍게 문질러 주면 상당 부분을 다 제거할 좀 수가 있어요. 뿌려가면서 문질러 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퇴치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뿌리자마자 와 놀랍습니다. 곰팡이가 확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예, 예. 도대체 저게 뭘 뿌린 겁니까? 예,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것을 이제 뿌렸는데요. 예, 그래서 그걸 뿌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곰팡이들이 이제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그 퇴치가 되어지죠. 네. 아, 대단합니다. 예. 요거 진짜 삼희자 씨 네네. 정말 좀 꼭 만들었을 만들어 거예요. 보세요. 네. 네. 곰팡이는 곰팡이로 잡아라. 독을 가지고 독을 제거한다. 나쁜 곰팡이를 잡아내는 힘은 착한 곰팡이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곰팡이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곰팡이 삼총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듣는 곰팡이 참 기분 나쁘겠어요. 곰팡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병의 치료에도 사용되는 막강한 곰팡이의 힘 지금부터 공개합니다.